안녕하세요. 미스터 뱅입니다. 네, 오늘 2026년 상반기 하나은행 신입회원 채용 공고도 떴습니다. 하나은행 채용 공고, 어제는 기업은행 채용 공고가 떴었죠. 오늘은 하나은행 채용 공고가 떠서 3월 중순까지 하나은행도 자기소개서 서류 접수 마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자기소개서 채용 공고 요약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채용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채용 규모는 종합금융 땡땡땡명, 지역인재 땡땡명 해서 전체적으로 땡땡땡명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고, 서류 전형이 27일, 오늘 제가 촬영하는 날이 오늘 27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월 16일까지 이렇게 서류 전형 접수를 받고요. 발표가 3월 25일 날 나고, 고주 토요일 날 바로 필기시험을 봅니다. 우리 기업은행은 그래도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은행은 고주 토요일 날 바로 필기시험을 보고, 전체적으로 일정이 기업은행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필기시험 발표가 4월 초에 필기시험 발표가 납니다. 보통 상반기 필기시험이 보통 5월 초에 필기시험을 보는데 거의 뭐 한 달 정도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면접이 4월 중순이고 2차 면접이 5월 중순으로 봐서 최종 합격자 발표가 5월 중순에 끝나는 이런 일정, 그러니까 상당히 평상시 어떤 상반기 채용 일정보다는 한 달 정도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좋은 거죠. 뭐 나쁜 거 아닙니다. 예, 계속 앞으로 이제 은행들 계속 뜰 거니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기소개서 문항은 1번부터 4번까지 총 4개 문항이 있고 각각 800자씩 적는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문항도 있고 재밌는 문항도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를 하나은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본인의 이야기로 기술해달라. 그리고 입행 후에 어떤 생각과 태도로 일할지 미래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달라 해서 800자를 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먼저 거래 구조를 제가 한번 볼 텐데, 거래 구조는 일단 400자 400자로 이렇게 한번 나눠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을 요약을 해보면 일단 지원 동기, 하나은행에서 왜 일하고 싶은지를 적어달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입행 후에 어떤 생각과 태도로 근무할지를 적어달라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 제가 2번 답변하고 혼돈되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적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먼저 요 앞에 400자죠. 먼저 400자 쪽에 지원 동기를 적는데, 여기 하나은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본인의 이야기를 적어달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자기소개서 유형의 지원 동기인데요. 제가 기업은행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기업은행이 1500바이트를 지원 동기를 적어야 되는데 자기소개서 유형으로 적어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400자면 한 800바이트, 바이트로는 800바이트 정도 되는데, 하나은행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하나은행은 자산관리의 명가고, 뭐 기업금융은 어떻고, 개입금융이 어떻고, 뭐 BIS 비율이 어떻고, 하나은행의 뭐 예대 마진은 어떻고, 서민금융은 어떻고, 뭐 그러면서 하나은행에 대한 어떤 하나은행이 앞으로 추구하는 가치관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같다. 그래서 하나은행에 지원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하나은행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본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나는 이제 주어가 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제 하나은행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었는데, 또는 제가 군에 있을 때 뭐 하나은행 뭐 나라사랑 카드를 발급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또는 뭐 하나은행에 뭐 해외여행 갈 때 트래블러 카드를 뭐 발급받아서 여행 갔던 적이 있었는데, 뭐 써보니까 어떻더라. 그때 하나은행에 대해서 뭐 인연이 닿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은행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하나은행이 어떤 은행인지 조금 더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은행이 이렇더라. 그래서 하나은행에 지원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은행의 지원 동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지원 동기가 나오는 게 나의 이야기, 본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항상 자기소개서 유형의 지원 동기라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적어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적으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내가 하나은행과 관련된 특별한 경험거리나 이런 게 있나? 라고 하는 요 부분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요 부분은 보통의 경우에는 다 있습니다.
있다는 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큰 굵직한 그 어떤 경험이 있다는 게 아니라 작더라도 하나은행과 관련된 작은 에피소드들은 다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글을 만들어 내보라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은행에 처음 통장을 개설했을 때, 또는 하나은행에 신규로 처음으로 카드를 발급받았을 때, 또는 내가 다녔던 학교에서 하나은행과 학생증을 발급받았을 때, 또는 그게 아니라 뭐 하나은행 앱을 한번 사용해 봤을 때, 또는 우리 인터넷 전문 은행과 하나은행을 비교를 한번 해봤을 때, 어떻게든 하나은행과 어떤 관련된 이야기, 본인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려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여러분들이 너무 크지 않다, 너무 사소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버려버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버리지 마시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회사 소개서와 자기소개서는 제가 이야기를 했죠. 하나은행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은행은 이렇게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산관리의 명가다, 이런 이야기는 회사 속에서 유형이다. 그게 아니라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나은행과 인연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은행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봤고, 이런 식으로 지원 동기까지 연결되는 지원 동기를 적어보자. 자, 그게 자기소개서 유형의 지원 동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1편 후 미래에 대한 상상, 이거는 2번 답변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요건 2번 답변 이야기하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은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자, 본인의 희망 성장 분야에서 발휘할 수 있는 역량, 그 다음에 그 역량을 키운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라. 그 다음에 하나은행에서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작성해달라 해서 역시 800자를 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희망 성장 분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지원서 이제 작성할 때 그 본인 희망 성장 분야 그 클릭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채용 공고에도 희망 성장 분야 있죠. 기업금융, 그 다음에 PB 자산관리 쪽도 있었고, 여기 제가 적어놨죠. 기업금융, 개인금융, 그 다음에 연금 신탁글로벌, 그 다음에 리스크 자금, IB까지. 요 중에 이제 하나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종합금융 분야에서 이제 희망 성장 분야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구조는 400자, 400자, 이렇게 800자로 나누어서 전반부 400자 앞쪽에는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역량을 키웠다 라고 하는 것까지, 그 다음 뒤쪽 400자는 그럼 하나은행에 들어가서 이렇게 발휘하겠다 라고 하는 요 부분까지 이제 적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요 전반부 400자 요 역량에는 제가 여기 역량을 보면 크게 이제 몇 가지 역량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먼저 실무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죠. 실무 역량은 내가 만약에 기업금융이다, 개인금융이다, 뭐 신탁이다, 또는 리스크다, 뭐 IB다라고 하면, 내가 뭐 증권회사에서 인턴을 하거나 증권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면서 IB 업무에 대해서 그래도 어깨너머로 뭐 배웠던 적이 있다 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뭐 실무 역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실무 역량이 있으면 실무 역량을 최우선으로 적어보라. 그 다음에 실무 역량이 만약에 없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인성적인 역량. 인성적인 역량은 뭐 적어도 뭐 IB를 하려면 어떤 그 성격이어야 되고, 뭐 내 성향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그래서 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IB 업무를 담당하고 싶다. 그리고 내 이런 성향은, 나의 어떤 이런 캐릭터는 어떻게 키워왔다라고 하는 성격적인 역량, 그 다음 가치관, 마인드, 이런 어떤 내면적인 역량이죠. 이런 내면적인 인성 역량을 두 번째로 갖다 놓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지식과 관련된 역량을 갖다 놓았습니다. 자격증. 뭐 예를 들어서 신용분석사 자격증을 땄다, 또는 학교에서 뭐 중소기업 뭐 성장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들었다. 그러면 전부 다 뭐 기업금융이나 뭐 이런 쪽과 관련해서 역량을 키웠다는 거죠. 근데 그 지식과 관련된 역량은 제가 저 후순위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우선순위를 보면 실무 역량이 있냐, 그 다음에 인성적인 내면적인 역량이 있냐, 그 다음 세 번째로 지식적인 역량이 있냐. 자,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지식적인 역량을 제일 먼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지식적인 역량을 저 뒤쪽에 갖다 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역량이라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인사 담당자나 은행원 현직자들이 봤을 때 그게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으니까 그걸 강조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실무 역량이나 인성적인 역량을 오히려 더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더 잘 적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식적인 역량은 좀 후순위로 갖다 놓자
그게 이제 하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앞에서도 제가 1번에서도 이야기했는데 1번 답변하고 2번 답변의 후반부 이건 좀 달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 1번에서 그 이제 하나은행 지원 동기를 적고 그 다음에 하나은행이 입행하고 나면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근무해 나갈지 상상을 해보라. 뭐 이런 내용이 1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여기에 적히는 이 역량적인 내용이 1번에 적히면 안 된다. 그래서 2번은 역량, 1번은 인성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적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 이제 어떤 생각과 태도를 적었다면은 2번에서는 이 가치관이나 마인드를 적을 경우에 좀 1번하고 중복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번하고 2번하고 이 후반부 답변 400자 이 1번의 후반부 2번의 후반부 이 내용들이 좀 교차되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2번을 만들어 보라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2번은 그렇게 한번 적어 보도록 하시고요. 예, 그 다음 3번을 한번 3번 보기 전에 요 왼쪽 편에 있는 이 QR코드 있죠. 이거는 제가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그 뱅크스 블로그라고 제가 직접 적는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은행 그 자기소개서 작성도 그렇고 블로그도 제가 적어 썼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건 또 블로그에 있을 수도 있고 블로그에서 뭐 글로 적지 못하는 건 유튜브에서 말로 또 표현할 수도 있으니 뱅커스 블로그도 제가 직접 적고 있는 블로그니까 이웃 추가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오른쪽에 있는 이 QR코드는 미스터뱅 미리은행이라고 오픈 채팅방입니다. 우리 은행권, 금융권 취준생들이랑 같이 있는 오픈 채팅방인데 들어오는 입장 비번은 2023이고 들어올 때 본명 쓰지 마시고 닉네임으로 이렇게 들어오십시오. 자, 그래서 한 500명 넘게 지금 취준생분들이랑 계시고 현직자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거기서 소통하면서 취준해 보시면 좀 덜 외롭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 자소서 첨삭에 대한 문의가 혹시 있으시거나 그 다음 하나은행 특히 또 하나은행은 작년 합격 후기 아까 봤던 그 뱅커스 블로그에 하나은행 합격 후기도 같이 올려져 있으니까 합격 후기도 한번 보시고요. 면접 수업이나 이런 뭐 수업에 대한 문의가 있으면 우리 학원 그 전화번호입니다. 6294-0113 뭐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서 우리 끝장 취업 이렇게 치면 바로 나오죠. 끝장 취업 홈페이지 나오고 그 다음 제 카톡 아이디가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니까 카톡 아이디 친구 추가해서 그냥 바로 개별적으로 카톡으로 질문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소서 첨삭 문의나 면접 수업에 대한 문의 바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계속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 또는 어려움은 무엇이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거기서 얻은 교훈은 무엇인지 자세히 작성해달라. 예, 요게 이제 3번 문항인데요. 역시 분량은 800자를 주고 있죠. 자, 여기는 지금 아까 우리 전반부 1번하고 2번 문항은 제가 400자, 400자 이렇게 나눴는데 여기 3번 문항은 200자, 400자, 200자 이렇게 제가 구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00자는 그 어떤 경험을 적을 텐데 거기에 대한 전반 어떤 상황에 대해서 200자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400자는 경험과 노력했던 내용, 구체적인 내용, 마지막 200자는 결과와 교훈에 대해서 적어보겠다. 이렇게 구조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질문이 뭐냐면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시련이나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3번을 잘 적기 위해서는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요 부분입니다. 가장 큰 시련. 자, 그럼 가장 큰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있는데 가장 큰이라고 하는 가장 큰이라는 요 세 글자를 빼보면 인생에서 시련 또는 어려움 뭐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인생에서 시련, 어려움 요게 아니라 질문은 가장 큰이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가장 큰에 맞게, 가장 큰에 맞게 여러분들이 어떤 그 답변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어떤 시련이 뭐였냐, 가장 컸던 어려움이 뭐였냐,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솔직하게 좀 적어줘야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대를 느끼면서 여러분들의 글을 읽게 됩니다. 아, 이 친구가 진짜, 이때 진짜 좀 시련이 컸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큰이라고 하는 저 세 글자에 포인트를 두지 않고 그냥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어려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시련, 이 경험을 찾다 보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질문 냈던 포인트랑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련이긴 한데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시련을 듣고 싶었던 거고, 여러분들은 이야기하고 싶은 시련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니까 이게 엇박자가 납니다. 이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솔직하게 가장 큰이라고 하는 요 세 글자의 포인트를 두고 에피소드를 찾아보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여러분들은 가장 큰이라고 하는 저 세 글자를 이제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시련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다가 그러고 내가 또 금융이나 뭐 이런 쪽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싶다. 그래서 금융과 관련된 내가 어려웠던 경험, 이런 거 내가 인턴하면서 어려웠던 경험 한번 적어볼까? 이렇게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면 역시 또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 적은 글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금융에 대한 이야기 아니어도 무방하니까 가장 큰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글을 적어야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내가 문제를 냈던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래야 공감대를 느끼면서 글을 잘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잘 적은 글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3번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재미있는 질문이죠. 은행의 지점을 영업점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해보라. 그 다음에 영업점에서 신입회원으로 잘 적응하기 위한 본인만의 방법을 적어보라. 역시 800자를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는 구조를 제가 200자, 600자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예, 은행의 지점을 영업점이라고 부르는 이유, 분명히 재미있는 질문이긴 합니다. 자, 근데 이 질문을 400자 정도까지 적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보이니까 한 200자 정도를 적어 보겠다는 겁니다. 요 영업점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한 200자 정도 적고, 상대적으로 중요한 이 영업점 적은 방법, 이 부분을 제가 600자로 이렇게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예, 먼저 이 은행의 지점을 이제 영업점이라고 부르는 이유,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도 적어 놨습니다만은, 영업점이라고 하는 거는 영업을 하는 점포의 약자죠. 영업을 하는 점포. 그럼 영업이라고 하는 이게 뭘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영업이다, 은행은 영업을 스트레스 받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압박이다, 실적이다, 이런 것과 키워드가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원이라고 하는 이 직업상 영업은 어떤 키워드와 연관이 돼야 되냐면, 관계, 네트워크, 어떤 그 대인 관계, 뭐 소통, 그 다음에 뭐 소통, 대인관계 이런 쪽과 연관이 돼야 됩니다. 그 실적, 압박 이런 단어와 연관이 되는 게 아니라, 자, 영업점이라고 하는 건 고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우리 하나은행에서는 고객이라고 하지 않죠. 손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입니다. 오프라인 공간. 손님을 직접 만나는 공간에서 손님과 만나면서 이제 대면 영업이 이루어지고 대면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 대면 실적 압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한 가지 거래가 두 가지 거래로 확대가 되고, 두 가지 거래가 네 가지 거래로 확대가 되고, 또 한 손님이 다른 손님을 소개를 시켜주게 되고, 이게 대면 영업의 어떤 강점,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영업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떤 손님이라고 하죠. 이 손님과의 어떤 관계 형성의 어떤 스타트 포인트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제 영업점이다 라고 하는 저 세 글자가 더 의미가 있는 그런 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200자 정도를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자 정도 적고 난 다음에 그런 영업점, 그런 영업점이라고 하는 건 그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는 영업점이죠. 이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는 이 영업점에서 신입회원으로서 잘 적응하기 위한 본인만의 방법. 자, 잘 적응한다라는 저 질문이 나왔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잘 적응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럼 잘 적응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고객과도 잘 적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내부 직원들, 선배, 후배 직원들과도 잘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응하기 위해서, 고객과 잘 적응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 내부 직원들과 잘 적응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 600자, 후반부 600자를 적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이 질문이 나왔을까?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건 누구랑 어떻게 잘 적응하지 못하냐? 고객과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부 직원들과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근데 여러분들은 영업점에서 적응한다 그러면 전부 다 이 고객과만 잘 적응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그것보다 내부 직원들과 잘 적응하고 그 관계를 많이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내부 직원들과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요. 그게 여러분들의 팀워크, 그 다음에 실적, 영업 이런 것과 다 아주 직결되면 어떤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객과 어떤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간다, 영업을 한다, 뭐 나만의 어떤 적응하기 위한 본인만의 방법이 있다.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부 직원들과 나는 어떻게 잘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 적응하겠다. 그렇게 요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꼭 넣어서 적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본인만의 영업점 적응 방법은 첫째, 둘째라는 요 표현을 적으면서 자소서 글을 적으면 더 명확하게 잘 읽혀지는 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4번은 그렇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자소서 문항, 총 4문항이 있죠. 4문항을 정리를 해보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뭐 4번은 좀 재미있는 문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문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쉬운 문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그대로 잘 적용을 하면서 자소서를 적어보면 이번 하나은행 자소서는 잘 적은 자소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하나은행 지원하시는 우리 은행권 취준생 모든 분들 우리 끝장 취업과 미스터뱅이 응원합니다. 우리 끝장 취업 그리고 저 미스터뱅은 여러분들이 하나은행 또 우리 은행권으로 취업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